응답했는데 제노스 프로그램에서 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충고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특목 입시에 관한 정보가 많이 없었던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특목 입시에 관한 정보가 많이 없었던 상태여서 혼자 도전하기에는 너무 겁이 났고 혼자 한다면 분명히 헤맬 것이고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과 힘들 때 헷갈리는 게 있을 때마다 문자를 주고받고 또 조언을 구함으로써 방향을 잡아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노스가 큰 틀을 잡아준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방향이 없고 길을 잘 못 잡는 아이들에게 코치님들이 하나하나 장점도 찾아주시고 좋은 컨텐츠가 없어도 주제를 몇 가지 말하면 거기서 어떤 게 좋을 것 같다 정해주시기도 해서 처음부터 잘 도와주시는 게 우선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권위적인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옆에서 같이 가는 조력자 같은 느낌이어서 편하기도 했고 항상 신경 써주시고 그런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생활기록부 관리하는 방법이나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생활기록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모든 활동을 참가하고 성적이 안 돼가지고 나는 이런 특목 자사에 희망이 없는 학생들도 이런 준비를 하다 보면 가장 좋은 점이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꿈이 뭔지도 명확히 알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강한 부분 다 알아가면서 한층 성장할 수 있게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힘들더라도 최대한 즐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게 이 기간을 버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 저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는 동안 짜증도 많이 내고 예민해져서 엄마 아빠한테 많이 힘들게 한 게 있는데 그거 끝까지 참고 믿고 의지해줘서 많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학교 가서도 잘해서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 고마워. 선생님께 정말 감사했던 것은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떤 내용을 알려주고 싶으시고 힘들 땐 도와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 보였기 때문에 저도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되게 좋으시고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답도 잘 해주시고 영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고민이 되는 점을 이야기할 때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 말씀에서 많은 힘을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칭찬이랑 그런 격려되는 말들을 통해서 자신감도 키워주시고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등학교 가서도 좋은 성적이랑 좋은 결과를 보여드려서 선생님의 도움과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Hello teacher, I'm Kelly. After I met you, my listening skills, reading skills, and especially speech skills have really improved. Really, thank you for that. Thank you teacher and keep in touch with me. 고입의 성공은 최선과 함께. 내 꿈을 향한 최고의 선택 최선 화이팅! 최선이 최고! 선생님 사랑합니다. 최선 사랑해요. 제노스와 함께 진정성 있게 최선 화이팅! 최선화학원 화이팅! 제노스 화이팅! 와! 꿈을 이루자 DIB 화이팅! 제노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저 보이시죠? 네, 카메라는 켜주셔도 되고요. 안 켜주셔도 됩니다. 저희 이제 설명회 진행할 건데요. 저는 최선화학원 중계캠퍼스 분원장을 맡고 있고 지금 중3을 담당하고 있는 박경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앞에 보신 영상은 저희 이제 작년 고입 합격자 아이들 영상이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에 자막 올라갈 때 이제 경기도권이 좀 많았을 거예요. 사실 중계지역학교는 입시 결과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외고 지원하는 경우는 대일외고, 대원외고 이렇게 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이름 보시면 성함 보시면 중3 학생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확인하고자 할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화면으로 제가 같이 보기를 틀어드릴 텐데요. 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DIB 최선화학원 겨울방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이제 인터넷 연결 상태가 안 좋은 환경에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학원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채팅창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2021 윈터 드라이브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윈터 시즌에는 이제 드라이브라고 명칭을 붙이고요. 여름방학 때는 부스트라고 해서 썸머 부스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 방향성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중3 기간을 특히 어떻게 보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신 학부모님과 학생분들이 사실 중3이 될 건데 중3이 된다라는 것은 예비고1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내년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은 중3이 아니라 예비고1이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같이 설명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 DYB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키워드로 잡아서 키워줄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VDL 파워입니다. Virtual, Digital, Live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 중3 아이들이 내년 예비고1을 잘 지내서 고등학교에서 좋은 성적과 실력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실 목차 보시면 사실 우리 중3 아이들에게는 사실 고등학교 진학과 예비고1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중3이 고등 3년을 결정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 수행평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알고 가야 내년에 준비할 때 부분이 되게 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시간표, 특별하게 방학 때 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희 DYB 재원생 어머님들과 학생들이면 무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4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4가지 단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 4단어고요. 사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두 번째 단어 uncertainty라던가 아니면 volatility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시대가 돼서 사실 저희도 학원도 아이들도 부모님도 많이 실감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염두에 두고 DIB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의 어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올해도 라이브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시간이나 공간 제약 없이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올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 제도도 지금 변화하긴 하는데 현 중3 그러니까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들부터 대입 관련해서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해서 사실 몇 가지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중3 이제 내년에 중3이 되는 우리 아이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변화에 따라서 잘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준비해야 될 부분, 이 시대에 준비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virtual 파워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선화학원은 circular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circular 시스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영어 독해를 하고 리딩 수업을 하고 뭐 리스닝을 하고 원어민 선생님과 라이팅 스피킹을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보이진 않지만 무형의 것이지만 저희가 circular 시스템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중학교 1, 2학년 기간 동안에 아마 리딩과 리스닝 부분은
바로 receptive skills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중3 기간에는 좀 writing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할 겁니다. 스피킹은 이제 학교에 고등학교 가는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사실 결국은 고등학교 가서도 writing 기반으로 하여 본인이 쓴 걸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휘인데 부모님과 사실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어떤 수준의 단어를 사용하는가가 그 사람을 잘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어휘라는 것을 조금 집합적인 의미로 나누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이브 학습하는 부분이고요. 재원생 부모님들 좀 많으셔서 구체적으로 이제 세이브 부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 언어의 모든 단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을 때 문맥 속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어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학습해야 되는 어휘에서는 이 세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보시면 학습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두 번째, 특정한 문맥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습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이브를 통해서 또 세이브를 공부하고 나서 각각 매 챕터의 단어들과 관련된 구동사를 학습하고 그것으로 라이팅을 적용함으로써 아이들이 배웠던 단어나 구동사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단계 학습법 아이들이 하고 있어서 저희 친구들은 알지만 부모님들은 이렇게 방에 문 열고 못 들어가시죠? 공부하는 거 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어를 이제 정규 수업 때는 2개 정도씩 하고 있고요. 어원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그리고 적절하게 어떤 정확한 예문에 쓰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매핑을 통해서 동반이어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화면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보이시는 여기 센트 보이시죠? SENT. 저희 조금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뭐 센치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단어가 바로 센트에서 나온 거고요. sentimental 이런 단어들이 있겠죠. 그래서 sent는 feel, 느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다가 con을 붙여서 너와 내가 또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너와 나는 같은 생각이야. 그래서 동의한다. 이렇게 단어를 배워가는 거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문을 학습한 다음 마지막으로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resent, sentimental, dissent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다 보시면 sent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SENT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다라는 단어로 아이들이 연관시켜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중3을 거쳐서 고등부까지 확장적으로 어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학생이 돼서도 또 성인이 돼서도 정말 정확한 단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보시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필기한 건데요. 항상 이제 선생님들께서 필기해오라고 하거나 뭐 숙제 검사를 할 때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이 필기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필기하는 모습, 써온 거, 복습해온 거, 필기 적어온 거, 무슨 단어를 적었는가 이 부분이 이 아이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 지금 라이브 수업할 때도 각각의 아이들이 모두 다 자기 숙제를 사진 찍어서 선생님 문자나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보내고 또는 뭐 네이버 포털 카페를 이용해서 숙제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더 잘 알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세이브 단어는 동의어, 왼쪽에 보시면 파란 색깔 동의어, 오른쪽에 이제 반의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단어를 공부하고 나서 거의 10개 정도의 단어를 확장시킬 수 있고요. 요거 아이들 공부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아이들 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버전이라는 단어를 이제 공부하고 나서 정규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저희가 시험지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네, 복습을 하게 하고 있고요. 레벨이 다양하게 저희는 5개 레벨이 있습니다. 영어 수업의 중3에 가도 5개 레벨이 있고요. 그 레벨별로 선생님께서 필요한 시험지 유형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중계 캠퍼스 이외에도 8개 서울 경기권에 DIB 캠퍼스가 있어서 사실 선생님이 한 500분 정도 계시고요. 원어민 선생님 포함하면 600분이 넘는데 그분들이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공부를 하고 나서 다양하게 이렇게 자료도 만들어서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좀 왼쪽 시험지를 조금 활용을 하고요. 빈칸 채우기라던가 왜냐면 본인이 복습한 화면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많이 적응을 잘 하고요. 오른쪽에 이제 뭐 동의어까지 쭉 시험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 학습 단어를 하고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는 부분이 바로 save phrasal verb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동사고요. 그러니까 동사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로 이루어진 동사들인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공부를 시키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save 단어에서 관련된 동사를 저희가 추출해서 한 단어에 4개 정도씩 적으면 3개씩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consent 기억나시죠? 어떤 것에 동의하다라는 동사인데요. 밑에 노란 색깔 동사들을 보시면 다 동의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왜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이따가 고등학교 수행평가, 그 다음에 수능 지문까지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꼭 필수적으로 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Save Phrasal Verb 학습을 지속하고 있고요. 이렇게 워크북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강의 노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필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성인도 강의를 들을 때 무조건 다 적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를 적지만 아이들은 또 더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노트를 준비했고요. 거기 설명 나오는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흐름이 진행되는지 또 예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문에 쓰이는지 저희가 한국어를 다 넣어서 아이들이 좀 꼼꼼히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네, 중3 어머님들께서 이제 예비고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되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 보이시죠? 2018년부터 적용이 되었고 저희 아이들도 새로운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넣어드렸어요. 고등학교 교과서를 이렇게 화면에 넣어드렸는데 쓰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라이팅 책을 보여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라이팅이랑 쓰기가 읽기와 쓰기가 강화됐구나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분량은 축소가 됐고요. 밑에 보시면 초중고 모두 읽기 쓰기 영역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가 중요한 건 읽고 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서 4번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많이 학교에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 그리고 현재 중3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다르게 평소와는 다르게 수행평가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등부는 학교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등부는 더 자주 갔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기존처럼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갭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중3, 그러니까 예비고1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수행평가는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네, 중학교 수행평가는 많이들 들어보셨고 아이들이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중학교 수행평가 넣지 않았고요. 고등학교 수행평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지금 보이시는 부분은 공통적인 요소고 이제 다음에 보실 화면이 있는데요. 학교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최선호 학원에 지금 현재 중2만 다니는 학생들의 학교 수가 37개로 알고 있고요. 현재 중3은 30개 정도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고등학교도 되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고등부에 관련해 있어서 수행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꼭 아셔야 우리 아이가 갈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될지 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마 컴퓨터 모니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시고 계신 경우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 주시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학교를 다 넣지 못했고요. 시간 관계상 보시면요. 일단 일반고에서 뭐 서라벌에서 이렇게 불암까지 한번 쭉 보시면 보통 일반고는 영어 수행평가, 다른 국어와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평가는 보통 10에서 20%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영신여고와 청원고 보이시죠? 영신여고는 영어, 내신 1등급 컷이 상대평가 컷이 98점입니다. 그래서 98점 밑으로 맞으면 그냥 2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영신여고는 영어는 수행평가가 50%, 그다음에 수학도 20%, 국어도 20% 정도로 높더라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영신여고에서 수행평가하는 부분이 5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평소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고 평소에 영어에 많이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필평가에서도 1등급 컷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학교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 대진여고 잠깐 보시면 대진여고는 뭐 유형이 비슷하나 대진여고는 거의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수행평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 보시고 캐치하실 것은 영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50%고 한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학생부에 쓸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역 자사고, 외고, 국제고, 전국고 자사고는 전국권 자사고는 제가 하나고밖에 안 넣었어요. 일단 거의 다 비슷한데 자, 이 밑에 있는 외고, 국제고, 전국공, 자사고, 하나고 같은 경우는 영어 수행이 거의 50에서 70%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과 다시 말하면 수시 합격률이 높다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평소에 수행평가로 인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본인의 지필평가에 나오는 실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좀 정보를 미리 받았었는데 외고, 국제고, 뭐 자사고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나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라이팅 부분이랑 어떤 자기의 그 생각을 기르는 시간. 그래서 아티클 리딩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필요하시면 사진 찍어도 되실 것 같습니다. 화면이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아이들 설명회가 또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어머님들께 필요한 정보,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좀 다를 수 있어서 수정해서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save phrasal verb를 학습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 글쓰기가 중등부에 비해서는 글자 수와 주제가 좀 다양해서요. 이런 구동사들을 하나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 동사구를 왜 외우고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하셨을 때 사실 답은 간단해요. 저희가 이렇게 아래 보이시는 하나의 글을 쓸 때 맥락이 있죠. 하나의 맥락이 있고 주제가 있는데 사실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같은 단어만 계속 쓸 수는 없겠죠. 물론 쓸 수 있으나 잘된 글쓰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nsent, go along with, fall in with, give into, abide by 이런 단어를 활용해서 하나의 맥락을 가지는 글쓰기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했던 이런 단어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온라인 에세이를 중3 때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나서 동사를 사용하고 나서 적절하게 평가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appropriate word usage라고 해서 적절하게 주어진 phrasal verb를 잘 넣었는지 각각의 에세이를 평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디지털이라는 부분은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사용하시고 또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많이 익숙하실 텐데 저희는 한 7년 전부터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 관리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빅데이터 때문인데요.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부분이 축적되고 기록이 되어서 현재 담임 선생님이 학습 방향성 정하는 것, 그리고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어떠했는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파악해서 제대로 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 시대에서 꼭 맞출 수 있도록 관리 학습을 하는 부분은 사실 이 LMS를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올해부터 조금 DYB LMS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렇게 화면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정규 수업 때 그 단어 점수나 듣기 점수 등등 숙제 피드백 받으시는 데일리 리포트 문자 있으시죠? 네, 가끔은 밤늦게 가기도 하고 가끔은 아침에 오기도 하실 거예요. 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아이들 점수를 선생님들께서 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코멘트도 달아야 하는 그런 작업이 있어서 아마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을 클릭해서 부모님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한 반 한 반 상세히 들어가면 전체 뭐 백분율, 평균 이렇게 같이 전송 받으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어떤 한 학생의 데일리 리포트, 데일리 테스트 누적된 점수입니다. 밑에 더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친구 조금 오래 다녀서 번호가 579로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뭐 본인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DYB 최선 앱 설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DYB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우리 아이들 데일리 테스트나 아니면 형성평가 성적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1월 4일부터 2주에 한 번씩 또 온라인 에세이 작성하는 부분인데 사실 3학년 같은 경우는 많이 수행평가 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등부 가기 전이라서 예비 고1이기 때문에 라이팅에 좀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혹시 중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조금 글쓰기를 많이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많은 준비를 하면 고등학교 때 많이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첨삭 완료된 부분. 그리고 첨삭은 아이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이거 다 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각 영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save phrasal verb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이들 평균 점수나 어느 정도 우리가 아이가 단어, 문장, 구조, 내용에 맞춰서 각 주제에 맞는 글을 썼는지 다 보실 수도 있고 아이들도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요. 원어민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고쳐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리비전 하는 시간은 아마 그 첨삭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이 첨삭하는 부분은 현재 원어민 선생님들이 수업해 주시는 분들이 하시진 않고요. 저희가 전문 첨삭 센터와 계약을 맺어서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올라오는 제출된 에세이를 바로바로 첨삭해서 올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감 날짜 바로 직전에 올린 친구가 늦게 첨삭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그 코멘트가 영어로 적혀 있는데 저희가 3년 전부터 우리 영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 또 영어로 받아들이면 또 어떻게 코멘트를 읽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한국어로 다 번역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영어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도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를 보실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빨간 색깔 보시면 phrasal verb comment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4개에서 6개 정도의 phrasal verb를 그 한 에세이에 써야 하는데 1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멘트가 1개만 썼다고 네, 적절하게 사용되었으나
부족하군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팅을 첨삭이 됩니다. 그래서 VDL 이 세 가지 파워 중에서 저희 올해도 좀 많이 집중하고 있었던 라이브 최선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올해를 돌아보고 어떻게 준비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과 이제 학생들은 예비고1이기 때문에 그 예비고1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오늘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라이브를 통해서 사실은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연락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혹시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 조금 호환할 점이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공유하고 같이 개선할 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고요. 중학교 2학년이 이 힘든 상황에서 아마 온라인으로 내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직보도 지금 얼굴 보지 못한 상태에서 했는데 학교들이 코로나라서 사실 현재 중3은 시험을 좀 쉽게 냈습니다. 일단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9월에 진행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 지금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의 자녀분들께서는 디베이트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현재 중2는 디베이트 이벤트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예비고1이 되는 현 중3 친구들은 라이팅 이벤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준비한 건 그때가 한창 9월이었고 여름에 아이들이 학원에 오지 못했던 상황이 있어서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영어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준비했고요. 자, 밑에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구글에서 젠보드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되게 너무 신기한 것이 이 젠보드는 각각의 아이들이 작성하는 것이 이 하나의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진 않지만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작성하고 쓰고 올리는 것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반별로 팀을 나눠서 또 행사를 했었고 라이팅, 원어민 선생님께서 가장 잘 쓴 라이팅을 선정해 주셔서 각 반에 한 팀씩 저희가 또 상품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자기가 참여하는 수업이 라이브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중3이 되는 저희 아이들, 저희 중3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쓰실 거예요. 예를 들면 올해는 2학기 때 이벤트 진행하면서 또 이제 문법 컨테스트도 가졌고 그 다음에 9월 15일부터 10월 첫째 주까지는 미니 모의고사 특강을 했어요. 미니 모의고사는 밤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지금 부모님들 비디오 있으시죠? 지금 저희 보고 계시기도 하시고 지금 각자 카메라가 있으신데 아이들이 카메라를 밤 10시부터 12시나 1시 이렇게 2시 새벽 3시까지 켜놓고 자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반 애들이랑 같이 자습을 하고 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이 밤에 깨 있는 건 나뿐이 아니야.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습 목록을 올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진행을 하고 내년도 할 건데요. 자습 목록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오투, 자습, 뭐 교과서, 참고서 몇 페이지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그 목록을 이제 달성했는지도 담임 선생님과 같이 학습 관리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내려가시면 11월 9일부터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8주 고100 완성이고요. 고등학교 가서 100점 맞자 이런 목표로 고등어법, 독해, 문법, 어휘하고 있고요. 특히 모의고사, 내년 당장 3월에 볼 모의고사 1등급을 위해서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료 나갔던 것들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Go Back to High School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주문 자습 관리인데 오른쪽 보시면 아이들의 얼굴 좀 잘 안 나오겠지만 보시면 이게 밤이에요. 그래서 밑에 아래쪽에 있는 사진들은 밤이고 각자 집에서 비디오 켜놓고 이제 자습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공부 여신들은 새벽 한 2, 3시까지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들이.
그래서 공부 여신들이라고 메모 남겨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3 선배들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대로 잘 따라오면 저희도 내년 예비고일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예비고일 시간을, 그러니까 올해를 보내면서 좋았던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중2 친구들도 내년을 어떻게 보내야 우리가 정말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 수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참여하는 수업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 반 친구들, 저희 3학년 친구들이 만든 겁니다. 저희 리딩 스마트라고 8개, 9개 문단 되는 아티클 지문이 있는데요. 이 아티클 지문을 한 문단씩 맡아서 거기서 중요한 문법 2가지,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해보자 했는데 마치 선생님처럼 이제 비교급 강조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한 명으로 하지 않고요. 팀으로 짜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수업 중간중간에 참여 수업을 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서 저희 특히 이제 노원구고 저기 도봉구 이렇게 쭉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경기권에서도 지금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근교 지역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어떻게 진학했는가를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아시게 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일부 학교만 갖고 왔습니다. 불암, 상명 이렇게 쭉 있고요. 그래서 1번구부터 이렇게 기타까지 쭉 있고요. 특히 이제 특목고를 준비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네, 3번째, 4번째, 5번째 이 부분을 좀 보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외고 국제고에 진학하는 퍼센티지가 많은데 보이세요? 외고 국제고 영어니까 저희가 영어 설명회여서 외고 국제고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불암중, 그 다음에 상명중, 그 다음에 태랑중 이렇게 정도 보이시죠? 거의 6, 7%대인데요. 이 학교들의 특징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이 어렵진 않으나 그런데 또 아이들이 좀 의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암중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자체가 조금 더 열심히 하자는 그런 분위기고요. 근데 을지중 같은 경우 보시면 왜 국제고나 외고를 적게 보낼까? 보낸다라기보다는 간다라는 건데요. 을지중은 영어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머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쉬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2020학년도 기준으로 외고 국제고를 진학한 아이들이 1.6%인데 을지중은 정말 영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A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좀 평소에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드디어 중3이요. 고등 3년을 준비하라.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도 지금도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시고 회사에서 쓰실 수 있으신데 우리 아이들이 최선에서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영어 1등급 내신을 받을까. 일단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일단 전체적으로 현 중3부터는 논술 특기자 전형이 폐지됩니다. 그리고 자소서 폐지, 비교과활동 폐지. 비교과활동은 이제 수상경력, 개인봉사, 자율동아리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대입에 지원할 때,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폐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걸 보시면 안 돼요. 폐지되네, 미반영되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붉은 색깔 글씨를 보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논술 특기자 전형이 폐지된다는 건 고1부터 아이들이 교과 전형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 교과 전형이라는 건 내신인데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 대입에 관련된 입시 설명회는 저희가 3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저희 현재 중2 부모님들 대상으로 3월에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입시 설명회를 하니까 그때 더 자세한 설명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자소서 폐지. 는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자소서가 폐지됩니다. 대입에서.
그렇다면은 면접이 중요하고, 면접이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정말 낱낱이 속속들이 다 파헤쳐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 중3부터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정말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내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비교과 활동 페이지라는 것, 그러면은 뭐 자동 봉진이라고 부르는 자율 동아리, 그다음에 봉사활동, 동아리,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그다음에 진로 탐색 부분, 진로 활동.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학생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미반영입니다. 학생 개인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맨 아래 보시면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부모님과 지금 계신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할 일이 있어요. 내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진로를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 미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정리를 하셔서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떻게 선택하고 그럼 만약에 이 A라는 고등학교를 갔을 경우에 그럼 나의 진로는 이 B라는 거니까 정규 동아리는 여기를 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저희가 성공적인 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이 이제 중3인데 내년 중3은 중3이 아니셔. 내년은 예비고1입니다. 그래서 고1 내신이 가장 중요해진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바뀌는 부분 맨 아래 잠깐 내려가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증가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반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맨 밑에 내려가시면 내년부터 학년별 내신 반영 비율이 바뀝니다. 지금은 대입에서 고1 20%, 40%, 40% 이렇게 해서 마치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의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 부분이 1대 1대 1로 바뀝니다. 그러면 큰일 났다.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다 잘해야겠네?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자, 일단 위의 표를 보시면 공통 일반 진로 이렇게 과목이 세분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랑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 더 많아졌는데요. 자, 일단 그 빨간색으로 해놓은 맨 위에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배우게 되는 거고 이거는 모든 고교 공통 과목입니다. 그리고 뭐 2학년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등급으로 1에서 9등급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공통 과목이라는 것이 등급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내려가시면 진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어요? 진로 선택 과목은 보통 주로는 고3 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고2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은 상대평가에 의한 내신 등급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보통 고2 후반이나 고3 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3 때 이제 내신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궁금하시잖아요. 왜냐면 고3 때 진짜 너무 힘들 텐데 어떤 걸 목표로 해야 되나. 자, 고3 때는 내신 등급이 나오는 학교가 2과목 정도밖에 없어요. 학교마다 다르긴 할 텐데 보통은 2과목 정도고 나머지는 성취도로 표시됩니다. 즉, 대학에서는 진로 선택이 많아지는 고2 후반이나 고3 성적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다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상대평가가 아닌 과목들은 이제 A가 보통 많아지고요. 변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각 과목별로 이제 1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영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고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들 90점 이상이면 다 A를 받았을 거예요. 중학교 때. 그래서 중등 내신은 절대평가, 고등 내신은 상대평가입니다. 자, 일단 과목 중에서 가장 그래도 변별력이 있는 수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수학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영어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보시면 전국의 중학생, 이거는 3학년 기준으로 했는데요. 전국의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자기 학교에서 수학을 A 받는 아이들이 전국에 이제 평균 3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주어져 있는 범위만 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보시면
A 받는 애들이 30%예요. 전국 평균.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 상대평가는 4% 안에 들어야 1등급, 11% 안에 들어야 2등급, 23% 안에 들어야 3등급. 요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91점을 받아서 이번에 뭐 상명 중에서 A를 받았다.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절대 가능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점을 계속 맞던 아이는 그냥 탑이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친구였겠죠. 근데 아마 90점 이상으로 조금 턱걸이에서 점수를 받았다 한다면 고등학교 가면 1등급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0% 안에 든다라는 것은 사실 고등 내신의 상대평가로 따지면 2등급 될 수 있고 3등급 될 수 있고 또 내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등급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고등 내신은 1등급은 중학교와 다르다라는 점이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아이들 학교는 제가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볼 것은 평균이랑 이제 표준 편차 A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학교는요. 평균이 굉장히 높아요. 국수 0만 보시면 평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렇게 아이들 성적에서는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A를 보시면 영어가 조금 A 받는 친구들이 없죠. 아마 이 학교는 영어를 좀 어렵게 내는 외부 지문을 내는 그 학교일 겁니다. 네, 아마 조금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이번에도 외부 지문이 나왔던 학교. 그래서 이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 비교해 보실 다음 학교 보시면 국수 0에서 뭐 평균 이렇게 평균을 받은 아이들이 이렇게 평균 점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좀 20%, 25, 26 이렇게 아까보다 좀 넓죠. 표준 편차에 가까울수록 A가 조금 이렇게 같이 받은 친구들이 많다는 건데 근데 좀 크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받은 친구들이 있고 저 끝에 보시면 2등급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2등급이 조금 비율이 높아요. 방금 전에 앞에 보셨던 학교에 비하면 7.7, 14, 9.5, 18.5, 24.2, 22.5 이렇게 보이시죠? 자, 2등급이 많다는 이 학교는 사실 조금 공부를 게을리하는 친구들이 아마 아래 등급을 조금 이렇게 깔아줬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학교 알림이를 가셔서 아이들의 성취도 분포 이런 걸 보시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한 이 정도로 된다면 조금 개인적으로 공부에 더 관심을 쏟아주시고 조금 뒷받침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A 받은 학생이 결코 고등학교 가서 A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학교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서 조금 힘들 경향이 있어요. 학교 자체가 내신이 어렵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또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중학교 1등급 절대 고등학교 1등급이 아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12월 3일 수능 시험 문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제 많은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뭐 유튜브에 수능 뭐 총평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와서 저도 많이 봤는데 사실 그 총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총평이냐면 어떤 유형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EBS 연계가 어떻게 됐으며 비연계 문제가 어떻다. 사실 이게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수능에서 9개 문제 정도가 원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자 보시면 20번 이번 수능 외국어 영역 20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자 고3 수능이기 때문에 고1, 2와는 성격이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자 보시면 이거는 왼쪽에 있는 The Art of Choosing이라는 원서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The Art of Choosing 이라고 하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네모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바로 그대로 수능에 이번에 출제가 됐고요. 네, 제가 한 단어로도 다르지 않을까 해서 엄청 찾아봤거든요. 네,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다르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출제를 했는데 물론 이 글을 아이들이 다 읽진 않았겠죠. 이거는 성인도 잘 안 읽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9개 정도를 보여드릴 건데 어떤 분야의 도서인지 잠깐 보시면
우리 아이를 내년에 어떻게 독서 지도를 할 건지가 보이실 거예요. 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거 21번 문제고요. 이 책에서 출제되었고, The Power of Human 22번 요지 문제로 일부가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네. 맨 위에 이제 Let me explain 제외하고 다 똑같이 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Public Opinion 여기까지 해서 똑같이 출제가 됐고요. 보시면 네, 인문사회, 인문과학 분야가 좀 많이 보이시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The Evolutionary Origins of Good Society인데 좋은 사회의 어떤 혁명적 기원 이렇게 부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아마 인문 서적일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교실에 어떻게 아이들에게 발달에 있어서 과학 분야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그런 책인데요.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일부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원서 안에 있는 이 내용 그대로 출제하고 마지막에 빈칸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네. 원래 같이 풀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수능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라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였고요. 주제는 에듀테크입니다. 기술은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교육적 목적에 통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들이 들어와 계신 이런 줌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줌이 누가 만들었지? 줌은 누구 회사지? 어떤 나라 회사지? 어떤 기술을 활용한 거지? 저희가 이것까지 생각하진 않거든요. 줌으로 수업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를 줌으로 수업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기술이라는 건 교육적 목적에 잘 통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눈에 띄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에듀테크입니다. 아마 아버님들께서는 많이 회사나 어머님들께서 좀 공학 쪽에 있으시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교육 쪽에 있으시면 아실 것 같긴 한데 에듀테크가 올해 사실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네모박스 친 이 지문이 주제였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처음에 줄쳐놓은 Technology is becoming 여기가 이제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빈칸을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반대 표시해놨죠. 자, 이 반대 표시해놓은 것은 아이들이 많이 못 풀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아이들은 보통 지금 현재 중2 친구들은 빈칸 문제를 만약에 조금 쉬운 버전으로 푼다고 하면 내용을 읽고서 뭔가 문맥상 지문과 주제에 가까운 걸 고를 거예요. 근데 수능에서 난이도가 최고로 높다고 하는 문제의 공통점들은 그렇게 주제와 연관된 게 아니라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읽고 어떤 반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고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게 최고 난이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도 같이 풀고 있긴 한데요.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빈칸하는 한 사람은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하는 게 성공적으로 통합됐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였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으면 이 빈칸에 들어갈 것은 그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드러나면 안 되고 그냥 잘 교육적 목적에 통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서 보기에서 답을 고를 때는 파란 색깔 네모 쳐져 있는 주제와 똑같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반대인 내용을 들어갔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the user's focus, 사용자의 초점이 그 사용 방법이 아니라 그 기술 자체에 맞춰져야 한다. 이게 답이었거든요. 사실 기술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건 이 글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3점이라고 되어 있는 아래 단어 보시면 눈에 띄지 않는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고3 수능 지문과 고1, 2는 다릅니다, 어머님. 그래서 고3 수능은요. 고3 모의고사 수능은 평가원에서 출제합니다. 평가원. 수능 모의고사를 내는 평가원에서 출제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는 교육청, 각 시도교육청에서 출제를 해서 그 문제들을 저희 아이들이
2달에 한 번씩 3, 6, 9, 11월 달에 보게 되는 겁니다. 즉 고1, 2 모의고사와 고3 모의고사는 출제를 하는 그 기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문제 유형이나 아니면 난이도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1, 2에 수능 모의고사 1등급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친구들. 그래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책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교육공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3 아이들이 사실 이 정도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많은 영어 노출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중3이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조금 영어에 몰입하는 시간 됐으면 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마지막에 보는 이제 수능 이렇게 조금 비교해 봤는데요. 중학교는 다 아시겠고,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인 거, 그리고 본인이 여러분이 학교를 어딜 가든지 간에 그 학교는 편차가 많이 클 겁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편차가 클 거고 또 그 해에 어떤 아이들이 그 학교를 많이 갔냐에 따라서도 다를 거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지금도 보셨지만 이렇게 9개 지문이 원서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원서하면 뭐 해리포터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인문, 그러니까 사회탐구나 어떤 인문 상경계열, 과학계열 이런 쪽의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책이라는 것은 영어로 된 책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인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우리나라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고교 필독 도서나 중등 필독 도서 놓친 게 있다면 꼭 독서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저희 아이들이 거치게 될 예비고일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보시면 이제 1, 2월에는 저희가 겨울 특강 수업을 진행합니다. 최선화학원은 정규 수업 외에 추가 필수 특강이 있고요. 그리고 방학 때는 어휘, 문법 이런 부분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에서 6월까지는 첫 중간고사가 있기 때문에 1학기 수업과 함께 내신 만점 돌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노스 설명회가 3월에 있을 텐데 제노스라는 것은 저희 입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특목자사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3월에 있는 역량강화 제노스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뭐 7, 8월 자소서 쓴 다음 그다음에 10월에부터 면접 준비를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 상관없이 7월부터는 저희가 모든 커리큘럼이 고등영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3은 사실 6월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고등부 영어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른쪽 쭉 가시면 최선화학원 고등부 이름은 DIB 프리머스입니다. 최선화학원은 고등부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27년 전에. 그래서 고등부 데이터가 많이 쌓여져 있는 만큼 고등부에 조금 그 선생님의 역량이라던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게 잘 하려면 내년 기간을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잘 보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은 좀 바쁠 거예요. 성적 향상도 했다가 실력도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내신했다가 또 실력 높여야 되고 이런 바쁜 기간을 좀 보내게 될 거고요. 자, 7월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법 어휘를 진행합니다. 7월부터. 그러니까 레벨에 상관없이 모든 친구들은 다 고등어법과 어휘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리딩 스마트 부분은 저희가 그 짧은 챕터로 한 2챕터 정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수능에서 나왔던 원서 지문 기억나시죠? 그 원서 지문의 그 주제랑 내용들이 각각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중등부 교재 리딩 스마트에서 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빼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9월, 10월 거쳐서 11월 아마 첫째 주, 11월 첫째 주에는 2차 고등 과정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년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수능 독해 모의고사 계속 실시하고 그다음에 고등부 학생 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11월 말쯤이면 본인이 어떤 학교를 쓸 건지 다 나왔고 일반고 친구들도 학교를 다 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고는 뭐 자기가 어느 학교 갈지 마지막에 이제 2월에 발표 나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가 수준을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영어 수업을. 예를 들어서 대진이나 영신여고 같은 경우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고등부 아이들을 준비를 시키고요. 외고 같은 경우는 독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독해 지문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 20분에 고등부 설명회가 있는데요. 아마 줌으로 있지만 부모님들께서는 내년에 또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들으셔도 되고요. 고등학교 학교별 간담회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의 로드맵이고요. 내년에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게 될 책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건 저 레벨에서 그 레벨 순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어 실력이 낮은 친구들 중에서도 각 중학교의 전교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전교권이고 막 전교 1, 2, 3, 4, 5등 하는데 그 영어 부분이 사실 심화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최선에서 레벨이 낮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똑같이 높은 레벨 친구들 그리고 고등부가 하는 내용을 담아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오형식 문장 수동태는 중등부에서 내신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루지도 않고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낮은 레벨부터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등부 준비할 수가 있고요. 도치구문은 고등학교에서 100% 나오는 어법입니다. 근데 도치구문은 맨 마지막에 배우는 특수구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영어 공부를 매번 앞에만 열심히 했던 친구들, 그죠? 듣고 있죠? 투부정사, 동명사 막 이런 것만 했던 친구들은 마지막에 특수구문을 공부를 안 해요. 어떻게 하다가 뭐 슬럼프가 왔어요, 뭐 등등등. 그래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점 당부드리고요. 레벨이 낮은 반도 이 정도 길이의 리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수능 외국어 영역 지문의 2배 정도 길이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어는 저희가 다음 달부터 바로 수능 단어로 진행을 합니다. 네, 단어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레벨 조금씩 위로 올라갈수록 네, 종합 책을 하고요. 저희 리딩 스마트 아티클은 전 레벨 친구들이 거의 다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글을 통해서 아까 읽으셨던 그 원서 같은 부분도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지 좀 캐치를 잘 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그 리딩 스마트 공부를 할 때 이제 토플 뭐 부분에 이제 문제 유형이 있긴 하지만 이 내용 문제들을 자세히 파보면 수능 영역에서 요구하는 그 세부 내용 아니면 제목 주제 찾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단어는 고등부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가장 위에 반 친구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법책인데요. 문법책은 거의 객관식이 없습니다. 객관식이 마지막에 뭐 리뷰 테스트 요 정도 있고요. 아마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도 그래머 스마트 교재 7, 8번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 네, 단어는 이 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시험지로 활용을 하고요. 예문도 시험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라이팅을 보시겠습니다. 그 수행평가, 고등학교 수행평가 대비를 미리 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때 가서 하면 늦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저희 저 레벨 친구들은 라이팅 책입니다. 라이팅 책 이렇게 진행되고요. 마지막에 다 에세이까지 작성하는 걸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reat Writing for 책이고요. 이 책은 중요한 건 잘 쓴 에세이를 읽고 그 에세이를 포스트 리딩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개요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서론, thesis statement에 이어서 본인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이런 과정으로 앞으로 내년 1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중2 친구들은 아마 이 책 말고 전책을 했을 거예요. 이 전책을 진행했을 텐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5개 유형의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 관리 부분은 중2를 거치시면서 그 최선의 이제 내신 잘 정리가 되고 자료가 많이 나와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중3 내신 유형 기출 문제만 몇 가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중3학년 기말고사 문제인데요. 다이어랑 파생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 거
제대로 나열된 거. 근데 전치사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치사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꼼꼼 체크를 해야 되고요. 올바르게 쓰인 단어, 어색한 단어 고르기 이런 부분들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넘겨보겠습니다. 내신 부분은 많이 재원생 부모님들은 보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르게 넘길게요. 자, 이 문제는 A를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때 잘못된 것은인데요. 자, 요거는 paraphrasing이 가장 중요합니다. 읽고서 다른 표현을 이용해서 영작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라이팅을 통해서 내년에 다 준비를 하게 되고요. 내신 경향 중3 문법 이렇게 어법 틀린 거 고르기였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처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이랑 그 전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2020년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모두 고르시오나 복수 정답 문제가 좀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통합적 문제. as의 쓰임, since의 쓰임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찾아낼 수 있는가? 어법 고르기. 리딩이 이번에 좀 복잡하고 선지가 좀 길었는데요. 여기 1번부터 5번 보시면 이 외부 지문 출제한 학교였고요. 문장이 조금 길이를 길게 출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리딩에서 변별력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들이 이 지역 학교들은 내신을 이렇게 내고요. 그리고 본문 내용으로 고려했을 때 틀린 내용을 포함한 대화. 위에 있는 건 리딩 본문 지문인데 아래 건 대화죠. 내용과 일치하는 문자의 개수. 이런 스타일은 지금 여기 보고 계신 대다수의 학교가 이런 스타일을 많이 내는데 올해는 조금 쉽게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고요. 독해는 요 정도. 답할 수 없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이고요. 자, 서술형은 잘 보셔야 돼요. 서술형은 제가 중등 서술형 이번에 거의 뺐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으면서 그리고 중간 기말을 어떤 학교는 한 번씩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중3 기준입니다. 중3은 기말고사밖에 치르지 않은 학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사실 변별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정도로 나오다가 갑자기 고등부 가면 서술형이 달라집니다. 자, 보시면 서술형은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 영작하는 것이 서술형 유형의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요약문을 만들었는데 이걸 대표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 써라. 이런 형식. 그 다음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어법상 틀린 걸 2개 고르고 밑줄 친 부분 전체를 바르게 고치시오인데 고등학교 서술형은 어법 틀린 걸 고르고 그것을 고치는 게 서술형이 다예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달부터 그 중3 아이들에게 조금 몰입하고 있는 부분은 문장 속에서 흐름이 어색한 문법, 그러니까 어법을 찾고 그거를 찾기만 하면 안 돼요. 찾기만 하면 안 되고 고치는 것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법에 맞게 고쳐 쓰기. 이게 거의 주입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 어법에 틀린 거 고르고 고치기. 고르고 고치기. 어법 틀린 거 고르고 고치기. 이거 너무 많아서 다 갖고 오지 못했으나 조금 심화적인 그런 서술형도 있지만 어법을 고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법 고치기 서술형 이 단어를 꼭 기억해서 내년 중3 때 기본 문법을 완전하게 최선에서 선생님 말 잘 따라서 해놓고 그 다음에 수능 질문을 통해서 어떤 어법이 틀렸는지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신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내신 대비 아이들이 이제 교재를 부모님께 안 보여드릴 것 같아서 안에 이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 내신 대비가 중요한 건 내신 때 쉬고 싶다고 하시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내신 대비하면서 저희가 한 명 친구 개인당 800개 문장을 암기하고 연습을 하고 씁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 가서 서술형 쓰고 이렇게 글쓰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자기네 내신 대비를 이제 쉬워서 집에서 혼자 뭐 책 읽고 문제 풀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기존에 내신 대비한 친구들과 조금 그런 끈기, 그다음에 다 써내는 힘, 문법을 한 개 배운 거당 한 90개 정도 풀거든요. 기출문제 문법을.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신 대비도 정규 수업의 연장입니다. 이렇게 내신 대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시는 자료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개정교과서는 연구 수업을 올해 다 마쳤고요. 올해 이제 내년에 중3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20학년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외부 지문도 저희가 다 선생님들이 나눠서 자료 작업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풀 수 있게 하고요. 자, 중학교 3학년은 가장 중요한 점이 이 부분입니다. 학교별 특징이 있는데 학교별 특징을 다 뽑아봤더니 어휘와 어법과 그다음에 본문 배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들의 시험지를 다 걷어서 분석해보니 이 위에 4가지 유형이 가장 중요하고 변별력이 있어서 각 과당 20개 문제씩 만들어서 저희가 파이널 문제로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최선화학원 이제 영어 수업은 마무리하고요. 저희 스페셜 클래스는 입시 전략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제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 중3 부모님들과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것만 빨간색으로 제가 네모를 쳐놨어요. 밑에 내려가시면 내년 3월부터 특목자사고 컨설팅이 시작이 되는데 역량 강화 1 부분에서는 독서 진로 탐색이 진행이 될 겁니다. 독서 진로 탐색 꼭 메모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외고 특목고 갈 거 아닌데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외고 특목고 가지 않는 친구들이 나중에 이 제노스를 해놓으면 대입에서 본인이 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진로 탐색하고 독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좀 잘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5월부터 7월, 8월까지 쭉 보시면 역량 강화 2 이렇게 각자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저희 DIB 최선화학원에서는 자기소개서를 10월 달에 급하게 막 쓰지 않습니다. 7월, 8월, 9월에 걸쳐서 이 아이가 자기가 선택한 고등학교에 정말 몰입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3개월에 걸쳐서 자기 진로 탐색을 하면서 결정을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중학교 3학년 영어 실력 A가 나오면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신도 잘 받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급하게 자소서 쓰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본인의 어떤 뭔가 진실성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10월, 11월에는 저희가 면접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반 아이들 그리고 다른 반 담임 선생님 아이들도 지금 면접 준비 한창이고요. 네, 21일부터 23일 면접을 보고 다음 주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특목자사고 입시 전략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건데요. 입시 전략 연구소에서 저희 지금 현재 중2, 내년 중3 아이들을 위해서 방학 동안에 무료 독서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꼭 잘 보셔야 돼요. 자, Faith 독서 프로그램인데요. Futurist, Artist, Innovator, Technologist, Humanitarian 이렇게 약자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독서 프로그램인데 사실 3월부터 진행하는 거는 유료로 제노스로 진행이 될 거고요. 1, 2월 달만 저희가 프로모션으로 저희 아이들 독서가 너무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서도 사실 수능 지문에 나오고 책이 중요한데 책을 어떻게 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 2월 달에 여기 있는 학부모님과 학생들 모두 참여해서 내가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 최선화학원 입시전략연구소 이렇게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이번 1, 2월 달에 저희가 무료로 프로모션하는 그에 참가를 하시면 아마 포인트를 받으실 거예요. 이런 포인트들은 나중에 또 유료로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데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1월 1일부터 시작인데요. 저희가 담임 선생님께 안내가 잘 나가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책을 이 아이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관련된 동영상도 저희가 준비해 놨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읽고 주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지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독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어 지문 지금 수능 독해 영어 지문 수업할 때도 독서가 안 된 친구들은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도 과연 이게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서 베이스 프로그램 이번에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선택한 이유, 그러면 생기부 독서 활동에 기재할 때 이 책은 어디 들어갈까? 뭐 이 책에 예를 들어서 뭐 사회인데 갑자기 수학 이렇게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라이팅, 독서 페이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체 캠퍼스에서 입시전략연구소를 통해서 베스트 리더도 뽑고요. 이렇게 시상도 하고 아이들이 좀 동기부여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각각 코멘트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 1, 2월 달에 여기 계신 모든 친구들, 부모님들께서 잘 독려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입시전략연구소 최선화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맨 아래 내리시면 그 패밀리 사이트에 입시전략연구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너무 말씀드릴 게 많아서 네, 1시간이 넘었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표 안내 이런 것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3은 예비 고1이라고 생각하시고 고등 영어에 집중한다. 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요 중3 과정에서 이제 할 부분은 저희가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 할 때 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